국토교통부가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죠. 철도 지하 사업의 1차 선도 사업의 대상을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수도권 지자체에서 제안서를 낸 곳들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철도 지하 사업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하게 되고요. 지상은 복합 개발, 주거라든지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원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복합 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워낙 대규모 토목 사업이고요. 이게 또 눈에 띄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역 발전이라든지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이걸 꼭 선정이 돼야 자신의 치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들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광역단체별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요, 경기도는 경부선, 안산선 두 곳을 사업 구간으로 제안했고요. 인천시와 함께 경인선 구간을 지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개의 구간에 대해서 지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경부선이는 서울, 부산, 대전 총 5개 광역단체가 유치 경쟁에 지금 뛰어든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1차 선도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바로 사업계획이 이 착수가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빠른 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전담 부서를 격상해서 신설을 한 상황이고요. 2026년까지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완료를 하고요. 그 이듬해죠.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선도 사업에 지자체가 우리 지역이 들어가는지 되죠. 이 부분 거기서 나중에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관문은 통과해야 되는데 각 지역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근데 예산이 이게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거 또 나눠 먹기로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 지금 철도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단체만 총 5개가 지금 붙어 있고요. 기초단체로 따지게 되면은 워낙 철도가 여러 길게 다양한 지자체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17개의 지자체가 지금 관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지역에 지하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부 공간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주장,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인천이 합동으로 제안한 노선이죠. 경인선의 경우는 지하화를 통해서 서부 수도권의 경제권을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위성, 필요성을 통해서 꼭 경인선이 이번에 지하 선도 사업에 지정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지하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 있어서 또 이건 특이하게 경기도와 인천과 경기도가 함께 제안한 노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 경부선의 경우는요, 군포시와 안양시에 걸쳐서 돼 있습니다. 안양시는 지하화로 조성된 지상 공간에다가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안산시는 안산선을 지하를 해서요, 2조 8,77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안산선을 지하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선도 사업 지정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모든 이 선도 사업 지정이 되더라도 모든 노선이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물론 이제 정부 예산도 투입이 되지만 결국은 이제 위로 이제 개발을 하려면 민간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수도권에만 자꾸 전철 지하화 사업 예산이 투입되는 거 국토의 균형 발전에서 바람직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려할 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대한 불균형, 수도권에 대한 집중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하화에 있는 구간을 모두 합칠 경우에는요, 최소 50조에서 80조 원의 사업비가 들게 됩니다. 이번 1차 선도사업 지정의 일부 구간만 지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워낙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만 선정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철도 지하 사업, 이거는 상부 공간을 개발한 돈으로 그걸 가지고 지하화를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개발 이익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과연 상부 공간에다가 복합 개발을 한다 한들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은 이번 철도 지하 사업 결국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결국 지방 간의 불균형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구에서는요. 아까 신청 광역지자체가 아니었는데요. 네.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번에 선도사업 지정을 포기를 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부산과 대전의 경우는요. 워낙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높이려고 사업 규모를 대폭 줄여서 이번에 신청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지방에서 사업성을 높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과 사업성이라는 두 가지 이 과제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점은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